이번 검찰이 이 다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수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다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오늘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곳이죠. 영포빌딩 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 이 영포빌딩은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고요. 네. 이 빌딩에 이제 다스 자회사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검찰이 이제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사무실, 관계자들의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고요. 또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 가운데 누구를 소환할지 여부를 빠르면 좀 이번 주말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도 전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제 그 예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정말로 그냥 눈 감은 것이냐, 그래서 네. 특수 직무유기를 했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위법성 여부도 중요한데. 네. 특검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네. 특검 제도라고 하는 게 검찰이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대안으로 발동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검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검찰이 또 특검을 수사하는 아이러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상황이 180도 지금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해서 정호영 전 특검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기소를 하고 네. 법원에서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미치는 파장 엄청나겠죠. 크다고 봐야 되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정치 권력에서 이제 좀 더 독립돼야 하는 특검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냐 안 봤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좀 구해봤거든요. 예. 먼저 최강욱 변호사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불법이었고 또 혹시 탄생하고 있던 권력이 작용을 했다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게 되면 특검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일을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이고 이 특검 제도가 이제 공수처 제도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가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겠죠. 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예. 얘기까지 했냐면 특검은 우리 상황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임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이 속 시원하게 국민적 의혹을 밝힌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특검 무용론이 대두됐었고 지금도 특검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잘 활용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자신 특검으로서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서 대형 비리 의혹의 증거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은 앞으로는 우리의 상황에는 별로 맞지 않다. 특검이 앞으로 다시 사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특검보다도 공수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임지봉 교수는 특검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의 얘기의 공통점이 결국은 공수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될 수 있다. 지금 이 점을 강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국회가 움직임이 없네. 그렇죠. 네. 공수처가 대안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언제 통과될지 참 이것도 기약이 없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제도 강조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어찌 보면 특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다. 이 점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방송하는 오늘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120억 원대 비자금, 이 조성 의혹, 요즘에 엄청나게 말들이 많죠. 정호영 BBK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정호영 BBK 특검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제대로 조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기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다스 압수수색한 것은 며칠 전에 국세청이 특별세무감사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 국세청은
돈에 관한 부분들 장부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검찰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호용 특검이 과연 제대로 했는지 덮어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 특검이 그냥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수사 기록을 다 이관은 했어요. 그런데 그 과연 본인들이 확보한 수사 기록을 다 이관했을지 아니면 빼서 감추고 이관했을지를 이번 다스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과 대조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다스에서 나오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 자료가 완벽하게 남아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렇지만 다스의 특성상 이 사람들 수기장부를 썼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 파기하지 않으면 증거들이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이번 검찰이 이 다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수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일단은 어쨌든 올 것이 왔다. 우리 MB 아저씨는 올 것이 왔다. 시작됐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검찰이 공소시효 40여일 남겨놓고 전격 압수수색 한 10곳이 넘는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제가 경주에 갔을 때 경주의 시민들은 MB가 경주 경제를 망쳤다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대대적인 국세청이 굉장히 검찰보다 사실은 무서워요. 무섭죠.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세청에 한번 뜨면 정말 대단합니다. 국세청은 네.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저승사자예요.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검찰까지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검찰의 하던 행태를 보면 먼저 조사를 다 해놓고요. 이거를 증명한 증거를 확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정호용이 주 타겟이라기보다는 BBK의 이제 실주인을 먼저 찾아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이 굉장히 다급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지금 4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기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소장도 지금 못 만든 입장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했다라는 이유는 일단 다스 주인을 검찰이 이미 찾았다. 그동안에 온 국민이 다스 주인이 누군지는 알았지만 검찰이 이제야 다스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았고 그 다스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세무서가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회의 공조처지까지 요구를 한 거 보니까 감을 잡았다 검찰이 이제 10년 만에. 그래서 저는 박수 한번 쳐주고 싶어. 안 치고 싶어요. 그래도 잘한 거야. 40일 남았잖아. 어쨌건 이 사건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가 조작과 횡령이에요. 바로 그거죠. 자기 돈이 아닌 돈을 우리 소위 삥땅 쳐서 자기 계좌로 집어넣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이명박이라는 대상을 지우고 신비, 뭐 유명종, 마차 또는 뭐 이쪽에 있는 정치인분들, 기업하는 정치인분들 이렇게 묶어서 한 120억 정도 횡령하고 또 뭐 주가 조작하고 요거였다고 하면 더군다나 하나 더 있죠. 청와대나 외교부 등을 이용해서 돈을 찾아가는 것 같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 그 죄는 뭐 지금 120억 횡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120억 횡령했다고 생각하면 이명박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앞길에 있어서 구속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나 과거에 빨리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게 대선 때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죠? 첫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선 때 이게 불거졌고 이게 다스 BBK 주가 조작이 밝혀졌더라면 최소한 MB는 대선은 물론이고 즉시 구속돼서 10년 이상은 살아야 됩니다. 주가 조작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제일 먼저 그 선거 기간에 낙곰수나 정봉주 의원이 당시 의원이 주장했던 의혹들을 감싸기 위해서 온갖 국정원과 선거 캠프와 언론을 장악한 상태에서 이것을 허위로 몰았고 그리고 이거 김경준과 에리카 김의 기획 입국서를 퍼뜨려서 오히려 당시 민주당을 코너에 몰아버리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부터 시작해 보면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당시에 조사했던 정호영 특검의 부실 수사 의혹이 이제 아까 명종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라 이것도 이제 그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호영 특검에 누구한테 압력을 받아서 조작과 그 정호영 특검이 어디까지 자료를 조작하고 은폐하고 숨겼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말씀하시고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비비과에 관련해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외무부와 국방부, 예무부와 그다음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서 이 돈을 자금을 횡령했단 말이죠. 이것도 어느 선까지 개입이 돼 있는지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했던 당시에 선거 캠프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실세들이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이상은 당시 굉장히 실세였죠. 이상은 중심으로 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국회에서 방어박을 쳤는지도 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들어가 보면 편법 증여 여부와 같은 증여세 탈루 혐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상은한테 바지 사장을 앉혀놨을 때 그때 바지 사장에서 넘어갔을 때 편법 증여. 이 부분이 또 이제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특혜를 일을 몰아준 거에 관련은 또 특혜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특혜와 관련해서 미국 현지 법인에서 몰아준 5천여억 원, 500여억 원하고 그 가운데 120억 원이 이제 다스로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페이퍼 컴퍼니로 이 돈을 넘기는 데 있어서 페이퍼 컴퍼니가 한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다스 노스 아메리카나 그다음에 다스 존슨 컨트롤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넘어가는 것 부분에도 지금 조사가 미국에 지금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이 흐름이 조세 회피처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조세 회피처로 가서 유령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데서 왜 만들었냐면 다스 지분을 전부 다 이시영한테 주기 위한 거잖아. 편법증여가 걸려 들어가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법인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렷하게 기억해요. 그때 이 만약에 사건이 MB 캠프에서도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 MB는 그대로 아웃이었습니다. 완전 대통령직을 상실한 후보직을 상실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온갖 기획 입국설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이 죄를 다 야당에 더 씌워버렸죠. 당시 여당이었나요? 더 씌워버렸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봉주를 구속시키는 데까지 명예훼손 여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에리카 김과 김경준을 소환해서 구속시켰죠. 구속시켜 놓고 돈을 빼앗아갔잖아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구치소도 법무부니까요. 법무부와 누가 개입되어 있는 건지도 정확히 밝혀야 돼서 이 건 하나만으로도 저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 정호영 특검하고요. 당시에 그 특검으로 파견 나갔던 검사 그렇죠. 일부는 이명박의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을 더 찾아내서 이명박 거라는 확증만 지을 수 있다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가치관이 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이명박 거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법적으로 이명박 것이라는 증거가 나올 수는 사실 없어요. 모든 지표들이 정황이라고 하잖아요. 법적인 용어로. 정황들이 이명박의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정호영 특검과 검사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명박 것으로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가 있으면은 바로 그냥 구속하면 되지. 그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 근데 정호영은요 입이 100개라도 말을 못해요. 이 새끼는 짱돌로 한 대 맞아야 제정신을 차려요. 왜냐면 아니 경리가 120억을 갖고 도망갔는데 너 그 돈 어디다 뒀냐 한마디만 물어보면 될 일을 무슨 소리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는 이미 2012년 10월에 다스 압수수색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압수물품 목록 리스트와 지금 리스트 그리고 특검이 수사 종료하고 인수인계해준 리스트만 비교해보면 정호영 특검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그냥 루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확인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멍청한 짓을 계속했던 이유는 이게 멍청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시영이 다스 해외 법인을 장악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은 지금 이시영이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상은이 바지 사장으로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실주인이 MB였고 MB가 이시영 자기 자식한테 세금도 내지 않고 고스란히 편법으로 아들한테 물려주는 과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현실이자 팩트고 지금. 그러면 실수인이 누구냐? 이상은 왜 지 조카한테 줍니까? 지 아들한테 주지. 이상은 거라면. 그리고 정호영이 얘기하다 지금 넘어갔는데 정호영이 당시 그 격리 120억 갖고 가는 거 있잖아요. 다 들통났잖아요. 본인이 쓰지 않았다는 거. 근데 왜 추가 조사 안 했죠? 왜 계좌 추적 안 했죠? 격리가 120을 갖고 나갔는데 자기가 도망가지도 않고 왜 지금도 근무하죠? 이거는 정호영이요. 진짜 입이 10개라도 말할 게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히고 죄를 받아야 돼요. 정호영은. 그 신비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제가 할게요. 네. 정호영의 입을 짱돌로 조사합을 사정없이 조사. 그걸 다시 넣어요.
우리의 상황에는 별로 맞지 않다. 특검이 앞으로 다시 사용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특검보다도 공수처 앞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임주봉 교수는 특검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두 분의 얘기의 공통점이 결국은 공수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정말로 특검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대안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될 수 네. 있다. 지금 이 점을 강조를 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국회가 움직임이 없네. 그러게요. 그렇죠. 네. 공수처가 대안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사법제도 개혁 특위 구성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네. 언제 통과될지 참 이것도 기약이 없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공수처제도 강조하셨는데 말이에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어찌보면 특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네.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검찰이 이 다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끝까지 수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네, 다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요. 오늘 오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이 입주해 있는 곳이죠. 영포빌딩 일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네. 이 영포빌딩은 청계재단이 소유하고 있고요. 네. 이 빌딩에 이제 다스 자회사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검찰이 이제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 사무실, 관계자들의 자택 등 10여 곳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검찰은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고요. 또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 가운데 누구를 소환할지 여부를 빠르면 좀 이번 주말 중에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도 전해주셨는데 이제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이제 그 예고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호영 전 특검이 정말로 그냥 눈 감은 것이냐, 그래서 네. 특수 직무유기를 했느냐 말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 점은 틀림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점 확인하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방송하는 오늘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120억 원대 비자금, 이 조성 의혹, 뭐 요즘에 엄청나게 말들이 많죠. 정호영 BBK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최근에 정호영 BBK 특검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제대로 조사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역사 앞에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자기는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다스 압수수색한 것은 며칠 전에 국세청이 특별세무감사를 들어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 국세청은 돈에 관한 부분들 장부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고, 검찰은 이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금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호영 특검이 과연 제대로 했는지 덮어줬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 당시 특검이 그냥 개인적인 횡령이었다고 끝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위법상 여부도 중요한데 네. 특검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네. 특검 제도라고 하는 게 검찰이 제대로 못했을 때 그 대안으로 발동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특검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다. 검찰이 또 특검을 수사하는 아이러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상황이 180도 지금 뒤집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그 관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만약에 검찰이 수사해서 정호영 전 특검이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고 기소를 하고 네. 법원에서 그게 유죄로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미치는 파장 엄청나겠죠. 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정치 권력에서 이제 좀 더 독립돼야 하는 특검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냐 안 봤냐, 이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은데, 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좀 구해봤거든요. 예. 먼저 최강욱 변호사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불법이었고 또 혹시 그때 탄생하고 있던 권력이 작용을 했다면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밝혀지게 되면 특검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일을 하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인지가 판단이 될 것이고, 이 특검 제도가 이제 공수처 제도가 또 만들어지게 되면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사회가 찾아나가는 계기가 되겠죠. 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예. 얘기까지 했냐면 특검은 우리 상황과 맞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예, 임 교수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이 속 시원하게 국민적 의혹을 밝힌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예. 특검 무용론이 대두됐었고, 지금도 특검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잘 활용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 정호영 전 특검이 자식 특검으로서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서 대형 비리 의혹의 증거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특검은 앞으로는